안녕하세요. 네. 예, 뭐 다른 건 모르지만 저는 진접이랑 정말 친근 모양을 많이 느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상계동에 살았던 걸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놈의 4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진접이 개통된 이후에 원래 그래서 상계동의 낭만이라고 하면은 술 먹고 자면 당국에 끼워주는 거였는데 제가 거의 한 달에 2번씩 진접을 왔습니다. 아무도 안 끼워주거든요. 진접과는 작년 한 해 정도 굉장히 친밀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이 진접보다 별내 다 이렇게 오면서 사실 상계동의 확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저도 많이 애착을 가지고 존경하는 안만규 위원장님과 항상 교류하면서 이렇게 고민해왔던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에 있어서 경기 남부권에 화성, 용인 이렇게 벨트를 짜서 저희가 선거에 임하고 있고, 이 경기 동부권에는 이 남양주, 구리 그리고 위에 포천가평까지 벨트를 짜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벨트가 저희 개혁신당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 중에서 저는 특히 남양주 을에 대해서는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만규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오늘 진종철 위원장님까지 또 우리 오랜 전우주 아닙니까? 우리 같이 정치를 개혁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미 벌써 한 7년째 거의 8년째 같은 길을 이어나가고 있는 동지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항상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그겁니다. 그새 제가 뭐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내고 있지만은 왜 당신들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을 겁니다. 우리 안만규 위원장님도 당뇨로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역할이 있었던 분이고 한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 그건 간단하죠. 왜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가지고, 내가 떳떳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를 바라보면 최근에 어떻습니까? 정치에 있어서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제가 승리를 이끌었던 승장이면은 굉장히 마음에 뭔가 응어리진 게 많이 남는 그런 선거였습니다. 왜냐? 저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정치에 입문시켜서 그때 처음 선거가 뭔가를 배웠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책 중요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해라. 그렇게 가르쳤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2012년에 총선이나 아니면은 대선을 보면은 그래도 정치의 중심에 정책이 있었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나와가지고 김종인 위원장 모셔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겠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주적으로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 그리고 복지를 강화해가지고 사람이 잠깐 위험한 상황에 놓여도 나라까지 가지 않게 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치는 것을 하겠다. 그게 박근혜의 복지 정책이고 그게 아버지의 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걸 보면서 정치를 했었는데, 지금 들어가지고 2022년 총선, 이 대선 지방선거 볼 때 제가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선거를 하는데, 자, 지금 선거 끝난 지 2년 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의 그 당시에 대선 때 경제 공약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몰라요. 기억 안 나죠? 왜냐? 공약이 없었으니까. 자,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지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몰라요. 없어요. 왜냐면 공약이 없으니까. 자, 이 모든 것들 다 우리가 경험해봤지만은 공약이 없고 정책이 없는 선거는 해서 누가 이긴다 한들 우리 삶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을 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이 알맹이가 없으면 하는 게 뭡니까? 노동개혁은 가서 노조 때려잡는 거고, 교육개혁은 사교육하는 사람들 때려잡는 거고, 연금개혁은 뭐 맨날 하나만 하는 얘기, 더 내고 덜 받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연금개혁 맨날 한다고 용두삼이 같이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대단한 거 할 것 같다가 더 내고 덜 받기,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개혁 과제들이 용두삼이로 끝나는 건 뭐냐면은 결국 선거를 올바르게 치르지 않아서 그렇다. 선거 때 대안을 놓고 A가 만약 B를 놓고 국민들이 A가 옳다 선택해줘야지 힘을 받아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건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후보들이 매 상황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재명이 나쁘다, 윤석열이 나쁘다. 지금 여기 남양주 의뢰를 보면은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많이 싸울 겁니다. 식당에 모여가지고 아니면 선거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매번 이재명이 나쁜 사람이다,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 김건희가 나쁘다, 법인카드로 뭐 초밥 사먹은 김혜경 씨가 나쁘다 얘기할 겁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넷 다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누가 더 나쁜 사람인가 가려가지고 둘 다 나쁜 사람이니까 결국 0.7% 사이로 한 사람 고른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선거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우리가 남양주 을에서도 일꾼을 고를 때 진짜 일할 사람을 골라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누가 아이고 나는 이재명이 좀 더 좋아 그러니까 파란당 찍을래, 아니 나는 윤석열 통일은 이런 선거 해가지고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 근교의 도시들 겪고 있는 문제는 다 비슷합니다. 이 남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망이 어떻게 서울에서 좀 뻗어나오고 통근이 쉬워지느냐, 그리고 교육 여건이 환경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2016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성취도 평가를 학생들한테 받습니다. 성취도 평가를 보면은 서울에 있는 학교들, 남양주에 있는 학교들 다 수학이나 국어나 영어나 어떤 수준인지 다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보면 뭐 중계동이 학군이 좋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계동에 있는 2016년 기준입니다. 왜냐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성취도 평가 왔으니까. 중계동에 있는 학교들, 우리가 보통 수학 성적이 일정 수준 미달이면 수학 포기자라고 합니다. 영어 포기자, 영포자 얘기 들어보셨죠? 자, 남양주 이 진적 지역에 수포자, 영포자 비율이 25%가 넘어갔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 사이에 얼마나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남양주에 여기 학교의 아이들 중에 25%는 수업 시간에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중계동이 6% 나왔습니다. 저기 목동 가면 2% 나옵니다. 강남 가면 0.5%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게 그런데 사실 교육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 저희가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재명 못 찍어주십시오, 윤석열 통 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 저희가 진짜 세밀하게 다뤄야지만이 대한민국 그리고 남양주의 미래가 밝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그런데 때로는 듣기에 거슬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 모르겠다, 나는 윤석열이 싫다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저희가 발벗고 나서는 겁니다. 왜냐? 저 지금 40대에 이제 갓 들어섰습니다. 한국나라에서 40입니다. 저 20년, 30년 뒤에도 제가 하는 정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아이고 그때 이준석 씨가 30년 전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나라가 이꼴됐다 이 얘기 듣기 싫습니다. 프랑스에 가보면은 30대에 마크롱을 대통령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마크롱 뭐하러 봤더니 마크롱 30대에 젊고 잘생겼으니까 인기 좋잖아요. 그러면 누구처럼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막 손이랑 흔들고 인기 좋은 대통령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지금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맨날 프랑스에 데모하고 시위하고 난리 났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래도 마크롱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크롱 30대, 이제 40대 초반인데 30년 뒤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 그때 왜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망했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본 보십시오. 일본 1980년대, 90년대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일본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외여행 많이 다니고 일본의 부동산 값이 다 합치면 미국의 부동산 값보다 높다고 그러고 그 버블 커지는 경제 속에서 일본 사람들 즐기고 거기도 똑같은 위기에 찾아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일본 사람도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찾아오고 그때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자민당 장기 집권하면서 반성대로 흘러가가지고 결국 일본 잃어버린 30년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다 일본 지금 한국과 대만한테 1인당 소득도 뒤처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30년 전에 일본이 그렇게 정체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습니까? 일본 사람들 훨씬 잘 살고 우리나라 관광과 돈 펑펑 쓰고 그러던 일본이 정체된 30년을 보면서 우리는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상태에서 30년 정체되면은 우리는 안 웃기겠습니다. 대한민국 그런데 이번 선거 총선에 보면은
지난 대선과 지선 때 우리가 겪었던 위기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 선거 끝난 지 2년 됐지만은 경제 공약이 뭔지, 교육 공약이 뭔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납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선을 앞두고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도대체 여당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것인지, 야당은 또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건지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복지제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되면 어떻게 재구조하고 조정할 것인지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정치 미래를 바라보고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용기 있는 얘기하려고 우리가 개혁신당 만들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안만규 위원장님, 안만규 의원님 용기 하나는 끝내주는 분입니다. 항상 길이 좁다고 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비포장도로로 해가지고 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길 개척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만규 위원장이 항상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비포장도로에서 덜컥거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항상 옳은 길이라면은 저도 우리 안만규 위원장님과 조홍천 의원님과 김구영 위원장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남양주을, 이곳이 지금 남양주에서 가장 위쪽으로 멀리 떨어진 곳이라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발전 가능성이 적다 생각하는 분이라면은 걱정 마십시오. 남양주가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미. 그리고 북한과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북쪽으로 올라가는 관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진접과 오남, 변해까지 해가지고 이곳이 바로 서울이 북동쪽으로 뻗어가는 관문 도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건설교통 쪽 전문가인 우리 안만규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다른 거 없습니다. 선거 이제 3-4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공으로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안만규 위원장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걸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에 이제 누군가가 이재명이 옳다, 윤석열이 옳다 이런 걸 음식점에서 이야기하고 난 설득하려 그러면은 됐다, 그만 치워라. 다 나쁜 사람들이다. 결론 짓고 우리는 미래를 가야 된다. 미래를 봐야 된다. 제가 개혁 얘기할 때 개혁이라는 건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좀 희생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좀 덜 입고 덜 먹어도 미래를 위해 가지고 아껴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개혁인 겁니다. 그 아픈 것이 개혁인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혁에 대해 가지고 진정성 있게 지난 70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광복이후에 70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개혁이 별겁니까? 여기 지금 어르신도 계시고 선배님 계시지만은 내가 오늘 입고 즐길 거 조금 덜어내가지고 자녀들 교육비에 투자했던 것, 지금까지 그 세월이 바로 개혁인 겁니다. 지금 오늘 내가 소비하고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거 조금 아껴가지고 미래를 위해 비축하고 하는 것들 다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고 남양주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 이게 바로 개혁이고, 저는 이 길이 남양주와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남양주의 개혁의 전도사, 개혁의 선봉장, 개혁의 핵심 인사로 저는 안만규 후보를 지명하고 가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개혁의 전선을 이끄는 안만규 후보에게 명령을 하겠습니다. 승리를 명령하겠습니다. 왜냐? 대한민국 이겨서 개혁해야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안만규 후보가 개혁의 선봉장이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바로 그 선봉장을 이끄는 개혁의 선봉부대입니다. 이 선봉부대가 개혁의 기치를 높이 세우고 남양주에서 승전보를 정해올 때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고, 무엇보다도 남양주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것입니다. 남양주 아이들이 나중에 물어본다면 이번 총선에서 왜 여러분이 안남교를 이런지 물어본다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랬다.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떳떳하다.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